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3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이 2시 59분 14초 구간 지나가면서 3시부터 국회 본회의 진행됩니다. 아마 생중계로 전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와 관련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서 장중에 잘하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진행하는 동안에도 이슈 나오는 대로 또 결과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볼 첫 번째 포인트, 시선을 내년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2025년 시장은 좀 괜찮을 것인가. 네, 팀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네, 좀 좋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대외적인 넘어야 되는 산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보되 그 안에서 기회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시에는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중대한 사안이 있는데 저는 이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뉴스를 읽어봤지만 뉴스 내용을 제가 뭐 시청자분들께 뭐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뭐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되거나 하더라도 뭐 국회 뭐 마비라든가 아니면 그 뒤에 대행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각종 전략이 나오고 있고 가장 마지막은 이제 야당 대표랑 뭐 지금 현재 대통령의 누가 먼저 어떤 결판이 나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각자 조금 시간을 끄는 식으로 좀 작전이 짜여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불확실성 제거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불확실성 제거가 조금 빨리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좀 이런 딜레이가 됐을 때는 외국인 간의 매도세가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게 다행은 아닌데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외국인의 매도세가 막 공격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다음에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1,480원까지 갔었는데 우리가 꾸준하게 기금 쪽에서 이 원달러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 자금 투하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오늘 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1,480원 빠르게 갔다가 빠르게 좀 내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환관에서는 자금이 일부 좀 투입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적인 대외 리스크는 이 정도 보고 있고 매크로 변수를 봤을 때는 저는 예전에 이제 미국 대통령 당선됐을 때 1차 단기적인 차익 시현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날 전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도 이제 뉴욕 시장이 사상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고공행진의 장점은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이고 단점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뉴욕 시장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우 지수는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 라인과 이 테슬라 라인이 서로 이렇게 번갈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혹시 고점이 아닌가라는 아이디어가 나올 때 양자암호나 이런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고 이 양자암호는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 뉴스를 조금 좀 유심히 봤어요.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고 있는 워렌 버핏의 이제 투자 지분이 34년 만에 현금성 자산이 제일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70조 가량의 현금 비중을 갖고 있고 전체 버크셔 해서웨이 자산의 70%가 투자돼 있고 30%가 현금인데 이 30%가 3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아해야 됩니다. 뉴욕 시장은 현재 사상 최고치, 일봉상으로 보면은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봉이면 역시 사상 최고치입니다. 근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추세 추정 전략이 아니라 역추세 추정 전략을 하고 있다는 거고 워런 버핏이 불과 3개월, 6개월 전에는 애플을 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애플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근데 이 애플 팔았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1주, 2주 안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한 달 전에 나온 뉴스고 미국 같은 경우도 국내도 마찬가지고 이 펀드사가 운용하는 투자 비중이라든가 이 자금의 지분이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공시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애플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 때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 쪽에서는 애플이 좀 매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가 뉴욕 시장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저명한 투자 인사이트와 가장 많은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투자분들도 이제 투자를 섣부르게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는 좀 바닥을 두들겨 가면서 좀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뉴욕 시장이 이제 막 꺾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1월 20일에 이제 기대감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온 다음에 난 이런 정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취임이 되면은 그 정책을 밀고 나가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료 소멸. 그다음에 우리가 경력이 있으신 분은 총선을 하거나 대선을 했을 때 우리가 1월 효과, 4월 효과 이런 식으로 보시잖아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해가 바뀌면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올랐다가 정책이 진행된 다음에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오는 거를 4월 효과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고점이 1에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는 미국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펼칠 것이고 그래도 뭐 현대차라든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 LG 그룹주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그다음 K조선이라든가 네. 미국의 낙수 효과를 얻는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는 없지 않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좀 까봐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조선이나 뭐 엔터나 게임을 우호적으로 봐준다고 해서 뭐 관세를 아예 안 먹인다 이런 이야기 안 났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지수를 봤을 때 제가 감히 예상해보지만 올해 상반기에 코스피가 2350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요? 네, 그렇죠. 2350을 이탈시킬 수 있는 뉴스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엔캐리.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누구도 엔캐리 트레이드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엔화를 대출받아서 투자한 자금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네. 제가 곰곰이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도 목표 기대 수익률을 이제 금리를 1.5에서 2% 가고 지금 0.25면 앞으로 1.25나 1.5는 금리 인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2025년 타겟 금리 3.9라고 했지만 점도표를 봤을 때 2.5나 뭐 2.75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들의 스프레드 폭은 점차 낮아져요. 근데 이 점차 낮아지는 폭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1년이나 2년에 걸쳐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로 투자된 자금은 압박을 거둘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지금도 간혹가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부각될 때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이슈를 제외하고 났을 때는 현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2350포인트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런 대외적 매크로 변수가 하나도 없을 때는 저는 단기 고점은 26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2600 정도. 내년도 고점 2600이요? 그렇죠. 내년 고점. 근데 저 좋은 말씀 좀 드려볼까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의 콜테스트를 통과했을 때는 한 2750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PBR도 0.8, 0.9 수준이고 SK하이닉스는 사실 걱정이 안 됩니다. SK하이닉스는 걱정이 안 돼요. 엔비디아에도 이미 모든 물량을 다 주고 있고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반도체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2개월 선회퍼가 5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싼데 아직 아무도 못 사고 있는 거죠. 네. 누가 사는 걸 보고 사는 그런 관점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생산 시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을 달라는 분들이 허락을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력설비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SK하이닉스 밸류체인들이 국내 시장을 이끌어줄 건데 이 단기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탄력은 삼성전자가 좀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일단 일정을 보면은 일단 1월 달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상승을 하겠지만 일단 글로벌 시장 자체는 단기 차익 일부 나올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세부적으로 정책이 나오면은 그 정책 기대감에 다시 반등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책을 반영한 효과를 석 달 뒤에 봤을 때는 4월 달이나 5월 달에는 단기 차익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로 봤을 때도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 간의 그 싸움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한 내년 3월이나 4월까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다음에 그 부분이 다 마무리되면 미국처럼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정책 반영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주가 탄력을 키워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콜테스트를 통과하고 실적을 얼마나 나와주냐에 따라서 추가 상방을 돌파해 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정말 현 위치를 이탈시킬 만한 악재는 엔캐리 트레이드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여기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 팀장님이 예상하시기로는 내년도에 2350에서 한 2600, 잘 가면 한 2750 정도까지. 그리고 우리가 좀 잠재적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NK 청산에 대한 우려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블랙스완은 우리가 정말 모르니까 블랙스완이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뇌관이 이것이다.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누구도 대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2025년 그러면 어떤 섹터 봐야 된다고 보세요? 유망 섹터. 네, 제가 사실 섹터를 엄청 많이 갖고 왔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건 양자모랑 제약바이오, 조선전력설비,
반도체 2차 전지, 뭐 우크라이나 재건, 남북 경협, 화장품, 미용, 의료기, 이제 이 정도인데. 근데 그쪽이 다 지금 강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연초에 강한, 올해 연말에 강했고 또 내년 초까지 강할 이 섹터들이 내년을 계속해서 주름 잡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일단 내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양자모랑 드론, 제약바이오가 좀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랑 조선이랑 전력설비,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꾸준하게 강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하반기까지 또 추가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미용, 의료기기나 화장품 이런 것들은 약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비슷한 처지죠. 정말 사기에는 매력적인 가격대인데 남들이 안 사주니까 내가 먼저 사기가 조금 불안한 상황이고, 그래도 어떤 광군제라든가 중국의 경기 부양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외국인 가게에 수급이 들어오지만 그들조차 드라이빙을 걸지 않고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는 이슈 파악 및 수급을 체크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에 대한 얼개를 좀 그려봤습니다. 다음 포인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죠. 다음 두 번째로 볼 포인트가 바로 지금 뭐 단기적으로 1분기까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던 쪽 양자모, 드론 그리고 제약 바이오입니다. 오늘도 양자가 이 셋 중에서도 가장 좀 핫하잖아요. 네. 이쪽은 시세가 계속 이어질 거로 보시나요? 네, 일단 제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섹터를 한 거지만, 약간 양자암호한테는 통신 장비를 붙여드리고요. 맞아요. 네. 드론한테는 인공위성을 붙여드리고, 인공위성.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CMO랑 플랫폼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정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양자암호 같은 경우 그냥 미국에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도 흥행을 받는 부분들인데, 제가 관세 이야기를 할 때 캐나다랑 멕시코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세가 꾸준하게 구체화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멕시코랑 캐나다도 우군이라고 안 봐주더라고요. 관세를 강하게 먹이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멕시코랑 캐나다 같은 경우 약간 엎드리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관세로 인해서 출혈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양자모를 중국한테 이제 견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도 큰 자금을 투자를 해서 그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고, 사실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으니까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이 탄력이 증가를 해버려가지고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오전 같은 경우는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이 한 5에서 10%대 탄력 보여주면서도 윗꼬리가 달려있으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는데, 네. 이 점심시간 넘어가면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으니까 추가 탄력이 나왔지만, 이 추가 탄력을 외국인과 기관이 아니라 개인 투자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 제가 붙여드렸던 통신 장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되게 불쌍한 뉴스죠. 드론을 잡기 위해서 일반 한 명을 미끼로 하고 네. 두 명이 사격해서 드론을 공격한다는 것은 정말 이제 그 KF-21을 드론이 대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드론을 견제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하지만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드론 메이커 기업에다 부품을 주거나 그냥 솔루션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국내 드론 기업들이 정말 낙수 효과를 얻는다라는 생각보다는 관련주를 소개해봐라라고 한다면 소개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인공위성 쪽이나 우주항공 쪽으로 실체가 있는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종목별로 순환매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한 3번 정도 했는데 그때마다 탑픽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삼성바이오닉스, 셀트리온, DXVX, D&D 파마텍, 한올바이오파마, ABL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막 10개에서 15개 정도 나오는데 수급이 매일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적 분석하시고 기술적 분석 따로 하시고 그다음에 수급 분석을 따로 하신 다음에 매매 타이밍을 포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 중에서는 ABL 바이오가 기술적 위치랑 수급이 가장 좋다. 그렇게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암호, 이 양자 암호 통신 섹터까지 묶었고요. 그다음에 드론, 인공위성 쪽,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 짧은 관점에서 대응 가능하다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긴 관점에서는 조선과 전력설비 상반기 이쪽은 또 상반기까지도 괜찮을 거다. 좀 더 긴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올해 하반기에도 이 두 개의 섹터는 사실 전력설비는 1년 내내 올랐고요. 그리고 조선은 하반기에 또 히어로 섹터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다.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질문으로 또 연결이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딱 오늘만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수급이 좋았었는데 점심시간 넘어가면서 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돌변한 섹터가 이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조정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 전력설비 같은 경우는 조정을 겪었지만 거의 다 회복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방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회복이 늦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뭐 러우 사태라든가 이스라엘 이제 헤즈볼라를 마무리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추가 수주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지 탄력이 좀 덜한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어서 인도까지도 K조선에 대한 협업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조선 관련 종목들에 대한 추가 수주는 꾸준하게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 수주가 3년치가 거의 있다고 하는데 전력설비는 5년치가 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력설비 교체 수요는 뭐 30년, 40년마다 도래하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가 독보적으로 좀 전력설비 수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가까운 나라인 일본까지도 좀 교체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조선이랑 전력 설비가 대단한 게 뭐냐면 전 세계 그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어떤 타 국가들을 도와줄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산업은 조선이랑 전력 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 워낙 유명할 거고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쟁이 될 수 있는 국가는 독일 정도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전력 설비에 필요한 전선이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많지만 확실하게 변압기 이렇게 세트로 갖다 줄 수 있는 국가는 독일과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가성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높다라고 보고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조선이랑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우군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이야기했고 미국에다가 인도까지 이제 거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수급 동향을 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살 때는 모아가는 그런 관점이 중요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랑 전력 설비 쪽은 뭐 트집을 굳이 잡자면은 지금 비싸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퍼만 보면은 비싼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예전에는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오기 전에는 사실 퍼가 10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퍼가 뭐 20이나 25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게 비싸냐 안 비싸냐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게 이미 걷고 있는 산업 기반에 대해서는 비싼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비싸다고 부르는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에 비하면 확실하게 저렴한 상황인데 이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피크란 단어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크란 단어가 나왔을 때는 밀리고 그다음에 추가 수주라든가 국가들의 러브콜이 올라오면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분할 매수를 잘 못하시는 분들하고 한다면 차라리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면 좋겠지만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피크란 단어가 나왔을 때도 충분한 선반영이 된 섹터라고 한다면 뭐하고 하는 관점을 잘 보신다고 했을 때는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익명의 대기업 직원들이 활용하는 게시판 아시죠? 그 유명한 사이트 있는데 거기서 올해 연말 성과급으로 얘기가 좀 떠들썩하더라고요. 올해 HD 현대그룹이 장사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성과급 많이 받을 거라고 합니다. 현대 일렉트릭 내년에 대한 실적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